주위 친구한테 소개팅 시켜달라고 얘기를 해줘도 되는데 어플까지 갈 정도면 자기 관계도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. 지인들이 막 갑자기 막 열댓 명, 한 20명 갑자기 남자를 쫙 깔아놓고 야 골라 이러진 않잖아요. 제 생각은 어플로 만나면 너무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이렇게 만나는 거잖아요. 그래서 믿지 못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. 딱 그리고 만났을 때 굳이 어플을 사용해서 만나야 되나? 주위 친구한테 이제 소개팅 시켜달라고 얘기를 해줘도 되는데 그 정도도 소개받을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어플을 쓴 거잖아요. 그러면 조금 자기 관계도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. 어플까지 갈 정도면. 지인들이 막 갑자기 막 열댓 명, 한 20명 갑자기 남자를 쫙 깔아놓고 야 골라 이러진 않잖아요. 근데 이 어플은 좀 더 다양성이 열려 있고 내가 아는 지인의 선 바깥에서 테두리 바깥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또 지인 친구를 만나는 걸 꺼려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.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게 사귀었다가 관계가 흐트러지면은 그 지인과의 관계도 흐트러질까봐 이런 걸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 사람 신분에 대한 확신이 없잖아요.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떠나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것부터 확신이 없기 때문에 저는 좀 많이 위험하지 않을까. 만약 길거리에서 번호를 따여도 그 사람의 신분은 잘 모르지 않나요? 별 다를 게 없긴 하죠, 그거랑. 우리가 연애를 시작하기 전에 누굴 좋아하고 이런 단계가 하나의 드라마라고 설정을 한다면 나와 그 사람의 드라마에 어플이 있다. 좀 솔직히 막말로 하면 짜치잖아요. 그니까 맞아. 너네 어디서 만났어? 물어봤을 때 우리 어플이라고 당당하게 말 못할 것 같아. 그 저희 세대뿐만 아니라 저희 부모님 세대도 펜팔 아니면은 그 이런 편지 같은 거 써가지고 아무데나 보내서 그렇게 연결된 것도 있잖아요. 근데 저희 세대로 넘어와서 이제 SNS가 활성화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편지가 아니라 펜팔이 아니라 저희는 어플로 사람을 만나는 거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다릅니다. 여러분, 달라요. 어플은 그런 사람들끼리 모인 거예요. 그 내가 연애를 하고 싶다 해서 올리면은 매칭이 되는 서비스인 거잖아요. SNS는 조금 달라요. 나는 매칭이 되고 싶어서 내 SNS 계정에 올리는 게 아니에요. 내 일상 계정을 누가 훔쳐보고 있다는 거예요. 모르는 사람이 그냥 DM으로 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믿지 못하는 것 같고 우선. 그리고 실제로 제 친구한테 DM이 와서 이제 잘 돼가지고 둘이 만난 경우가 있어요. 근데 걔 말을 들어보니 우선 사진의 얼굴부터 너무 많이 다르다고 하고 내가 봤던 이제 SNS의 그 생활과 실제로 막 연락을 하는 사람의 생활과 너무 다르다. 갭 차이가 있다. 그래서 SNS도 믿지 못할 것 같다. 외모도 사실 무시할 수 없긴 해요. 왜냐면 기업 입사할 때 저희 서류 넣어서 입사하는 것처럼 그게 1차 관문이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1차적으로 어느 정도 그래도 내가 봤을 때 내가 호감상이다는 돼야 만날 수 있는 건 맞는데 사실 그냥 친구를 사귈 때도 남자친구가 아니더라도 성격이 안 맞으면 못 만나잖아요. 근데 하물며 계속 같이 있어야 되는 남자친구인데 성격이 안 맞다? 이거는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중간에 있게 됐습니다. 그냥 딱 생각을 했을 때 우리 다 소개받잖아요. 소개받으면은 사실 우리 사진부터 다 봤잖아요. 성격보다는 얼굴이 우선 내 이상형에 가까워야지 그 다음에 성격이 보이지 않나. 물론
상대방이 뭐 차은우 씨나 무슨 뭐 그런 분들이라면은 화가 나셔도 갑자기 막 진짜 너 그럴 수 있지 약간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근데 그것도 성격이 안 맞아 버리면은 너무 언밸런스 하지 않을까. 성격이 가장 맞아야 연애도 좀 오래 가고. 외모와 성격은 되게 별개다.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해서 어느 순간부터 외적인 것보다는 내적인 거에 되게 많이 집중을 하게 되더라고요. 성격은 살아온 사람이 다르니까 당연히 안 맞는 거고 그거는 서로 맞춰가는 거다. 제 제일 친한 친구 중에 한 명이 첫 연애를 한 여자친구랑 결혼을 했거든요. 근데 되게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. 근데 반면에 연애를 상당히 많이 한 친구도 있는데 그 친구는 아직까지 결혼을 못 했거든요. 이게 뭔가 연애를 굳이 많이 한다고 해서 마음이 풍족해지는 것도 아니고 연애를 못 한다고 해서 마음이 비어 있는 거라도 아니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저는 진짜 계속 다다익선을 계속 생각을 하긴 했는데 뭐 많이 하면 할수록 좋긴 하지만 그 안에서도 진지하게 사람을 만나고 그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10번을 하더라도 10번 다 그냥 흐지부지 하는 풋사랑으로 끝날 수도 있는 거고 한 3번을 하더라도 3번 안에서 3명 다 진실되게 사랑할 수도 있는 거고. 우리 옛말에 막 그런 거 있잖아요. 경험을 많이 하면 좋다. 뭐 젊은데 가만히 있으면 너무 아깝다 이런 말 있잖아요. 연애도 똑같다고 좀 생각을 해요.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연애를 할 때 많이 배워가지고 지금 많은 연애를 통해서 얻은 건 뭐냐면 나쁜 남자를 이제 뭔가 좀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겼다?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양과 질의 차이를 둔다면 양보단 질이 중요하겠지만 좋지 않은 경험에서도 배워오신 게 있으신 거잖아요. 이게 어쨌든 경험이 쌓여가면서 그 연애에서 얻는 게 있고 그걸로 제가 성장해서 다음 연애 더 잘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조금 많은 경력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게 좋지 않을까. 본인이 아니라 내 남자친구가 정말 한 100명, 200명을 만나고 전 세계 투어를 하면서 한 300명 정도를 만났다. 그런 분이면 되게 어마어마하시긴 한데 나 별로야? 당당하게 얘기해요? 나 그렇게 하는데. 그런 매력 있어요. 매력 있어요? 매력 그런 있어요. 스타일 좋아하시는구나. 오히려 아예 못 만나본 사람보다는 많이 만나본 분이 제 입장에서도 더 좋은 것 같아요. 제 경험상 그 습관적으로 나오는 말들이 있거든요. 우리 여기 오지 않았어? 우리 이거 먹지 않았어? 아니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저는 굴을 정말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. 근데 갑자기 자기야 오늘 굴 먹으러 갈래? 자기 굴 되게 좋아하잖아 라고 말을 했어요. 그러면 그 자리에서 상 엎을 거예요. 저와 함께 꾸려나가는 삶이 좋은 거지 다른 사람의 삶과 함께 겹치는 건 좀. 그러니까 보통인 이유가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는 거지 그 사람의 횟수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. 저는 지금 한 칸 옮긴 이유가 저는 사실 제 상대방이 이왕이면 뭐 없는 것보다는 많은 게 좋다라는 주의긴 한데 이게 또 희대의 뭐 카사노바처럼 그건 조금 무리가 있고 적당히 뭐 그 나이대에 맞게 어느 정도 만났다 이게 훨씬 저한테는 더 매력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. 많이 만났던 안 만났던 상관이 없어요. 근데 한 칸으로 온 이유는 그래도 나보단 덜 만났으면 좋겠어. 내가 더 소중하냐 가족이 더 소중하냐 그러면 저는 당연히 가족이 더 소중해요. 이렇게 보여지기는 이제 그게 멋있어 보이죠 사실. 내가 잘 되고 내가 뭘 해야 가족들한테도 더 도움이 되고 전형적인 변명이 내가 잘 돼서 그건 의견이 다른 거지 누가 맞고 누가 틀림의 문제는 아니야. 우리나라는 이게 토론을 잘 못해.